아내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의 조용한 업데이트가 전해졌습니다. 세리나이 애틀레이스가 있어야 할 정확한 방향에서 극도로 평행하게 발사된 광선이 골드스톤에 있는 DSS 미서 안테나의 고감도 센서에 닿았습니다. 무작위 플레어도 아니었고 태양 반사도 아니었고 알려진 어떤 천체 신호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해설 JPL 내부팀은 기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각도 분산이 없는 일관된 광도 측정의 선명한 선. 이런 종류의 방출은 세리나이 애틀레이스 크기의 천체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기존의 설명을 무너뜨릴 만큼 이상 현상이 누적된 성간 천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해 추측하거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감지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 중입니다. 당신이 보는 동안. 그리고 누군가가 받아들일 만한 공론을 형성할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분명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신호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방송국에 유출된 원시 데이터 역시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리나이 애틀레이스는 2025년 첫 관측 이후 모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발 현상과 맞지 않는 잔류 가속도, 추정된 회전 속도보다 빠르게 변하는 불규칙적인 밝기, 그리고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색상 명확한 열적 설명 없이 푸르스름한 색조와 붉은 색조 사이를 오간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전의 모든 경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가느다란 빗줄기가 나타나 감지 순간 지구가 위치한 평면을 정확히 향한다. 물론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금속 입자에 대한 태양 반사, 기기 자동 초점, 대기 간섭성 변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 중 어느 것도 첫 번째 분석에서 얻은 스펙트럼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방출은 특이한 단색성을 띠며 무질서한 자연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순도를 보입니다. 라실라, 천문대의 유럽 광도 모니터링 팀과 같은 독립 전문가들은 이미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플레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콜리메이션 레벨이 먼지, 얼음 또는 코멘트 제트기. 하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빛 자체가 아니라 세리나이 애틀레이스의 행동에 대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데이터는 마이크로데스 비오스, 특히 태양 탐사선이 기록한 밝기 정점 이후의 궤적에서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에서는 광도 변화가 궤도 역학을 그렇게 정확하게 변화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세리나이 애틀레이스는 마치 어떤 종류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의 가장 큰 관측 장비 중 하나가 직접 관측 가능한 위치에 있을 때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불가해한 광선이 방출됩니다. 내부 목격자들은 감시실이 고요하면서도 혼란스러웠다고 묘사했습니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치 현상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 그래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델, 비교, 지도를 만들어낼 만큼 긴 녹음이었습니다. 소음도, 인공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호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에게 이를 전달해야 할 사람들은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는 듯합니다. 관심 천체의 원격 측정 데이터와 광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나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업데이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입니다. 투명성 부족은 종종 명백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조사되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그리고 성간 천체가 지향성 광결맞음을 보일 때 연구팀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묶음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공식화하지 않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세리나이 애틀레이스가 지구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정확히 방출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제어된 펄스를 따르는 것처럼 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한 관측소에서만 빛의 시작을 기록하고 다른 두 관측소에서는 마치 광선이 땅을 가로질러 지나간 것처럼 끝을 포착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선정주의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세리나이 애틀레이스가 단순히 휘발성 물질을 분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산, 불안정성, 그리고 혼돈스러운 변화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그 반대, 즉 초점, 결맞음, 그리고 미세한 주파수 반복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물체를 기술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진 자연 과정에서 예상되는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다루도록 훈련받지 못한 불편한 지점입니다. 빛의 방출은 다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물리적 사건, 지금까지 관찰된 적이 없는 수준의 전자기적 상호작용, 또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적화된 표현입니다. 설명과 관계없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이 ATLAS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지구에 충돌하는 빗줄기를 발사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바로 이러한 원시 데이터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성간 천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몇 분 전에 감지된 것이 첫 번째 빔인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일련의 빔 중 일부인지는 앞으로 몇 분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공식 채널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방출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감지한 빔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는 공식 기관의 발표도 없이 독립적인 천체 물리학 그룹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시작했습니다. 활동 천체의 스펙트럼 특징 전문가인 독일 연구원 루츠 벤더는 비공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나이 ATLAS에서 나오는 빔의 각도적 일관성은 과학 문헌에서 이미 확인된 어떤 자연적 과정과도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전체 논쟁이 뒤집합니다. 지금까지 성간 천체들은 이처럼 좁고 깨끗하고 반복적인 방출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혜성의 움직임도 소행성의 움직임도 무작위적인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식도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빛이뿐만 아니라 패턴입니다. 전문가들이 적용했을 때 변형된다 DSS-14 안테나의 데이터에 대한 푸리의 변환을 사용하여 그들은 빔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세변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인 FRB 고속전파 폭발과 같은 은하계 외부 소스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2년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FRB는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변조 현상을 보이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나이 ATLAS는 먼 은하가 아닙니다. 마그네타도 아니고 별의 붕괴도 아닙니다.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고체 천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배 더 강력한 천체 물리 현상보다 더 효율적인 전자기적 거동을 보입니다. 한편 라팔마 천문대는 빔이 기록된 동일한 기간 동안 사나이 ATLAS에서 반사된 빛의 편광에 급격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유의미했습니다. 3.7%에서 4.1%까지 변동했습니다. 작업 중이거나 요리 중이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나 천문학을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점프는 표면 재편성이나 물질의 표적화된 방출을 나타내며 이러한 가설 중 어느 것도 나사가 감지한 평행빔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과 악기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 사이에 엄청난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주를 꺼리는 악기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여러분의 후원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로 돌아가서 빔을 비교할 때 문제가 되는 요소가 발생합니다. 배출량과 함께 과거에 기록된 자연현상. 로제타 탐사선이 관측한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은 먼지 분출을 일으켰는데 때때로 섬광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섬광은 분산되고 불규칙하며 완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기준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97년 접근 당시 강렬한 활동을 보였던 헤일밥 해성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 어떤 것도 우주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중심으로 하는 광선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티그들은 이론상 직접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방출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의 역사적인 와우 신호와 같은 가장 흥미로운 신호조차도 구조화된 반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반복은 존재합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이 반복을 발견하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하면 어떤 기관도 논문에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가설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발견의 영향은 학문 분야를 넘어 하늘을 주에 깊게 관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간 천체, 즉 문자 그대로 태양계 밖에서 온 천체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가진 빛을 방출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주변의 자연 현상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조용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늘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별은 타서 빛나고 혜성은 증발하고 빛은 흩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이미 알려진 범주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라이 아틀라스는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주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암석 덩어리가 아닙니다. 과학 자체가 만들어낸 범주에 도전하는 천체입니다. 이에 대한 나사의 대응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기자회견도 공식 업데이트도 감지된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보통 보고서나 예비 보고서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기관인 나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은 어떤 공식 성명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나사가 목격한 내용이 제도적 담론의 범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여전히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교차 참조하면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단색 광선, 드문 콜리메이션으로 와 함께 미세변이 정기적인 지구와 일치, 3i 아틀레이스가 궤도 불안정성을 보이는 순간에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립그룹이 필터링한 원격 측정에서 공개 보고서에는 없었던 세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빔은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정밀한 간격으로 펄스 시퀀스를 제시했는데 이는 해성 Z에서는 이전에 관찰된 적이 없는 패턴이지만 인간 기술로 생성된 인공 신호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퀀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말할 수 없으며 감당하는 사람도 당장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상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표준빔의 펄스는 다른 레지스터, 다른 이벤트, 다른 장소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3i ATLAS에서 나오는 빗줄기를 기술적 세부 사항이나 시간이 지나면 설명될 또 다른 이상 현상으로 취급할 여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흘렀고 남은 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발견을 다루는 것뿐입니다. 비록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이 주제를 계산된 침묵 속에 두고 싶어 하지만 말입니다. 원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관찰했습니다. 빔에 기록된 펄스 시퀀스는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벤트에서 볼 수 있는 패턴과 호환됩니다. 2025년 9월에 은밀하게 기록된 이 사건은 지구자기권을 강타한 일련의 전작이 마이크로버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날 태양에서 발생한 알려진 어떤 사건과도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양 이상 현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겹치는 패턴은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록되었지만 공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벤트는 몇 개입니까? 이러한 우연의 일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고립되고 단절된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 빔의 기하학적 구조, 마이크로데스비오스 3i ATLAS의 궤도 패턴과 방출의 정확한 시점을 고려하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관성이 전통 천문학의 편안한 서사를 위협합니다. 반복이 있다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의도처럼 행동하는 매우 복잡한 물리적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통제력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가 우리의 존재에 무관심하다는 암묵적인 생각, 즉 우리의 존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대한 무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i ATLAS는 측정될 때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깨뜨립니다. 현재 상황을 무시하는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에 맞설 때만 발전합니다. 그리고
트리니아이 에이틸레이스에서 나오는 광선은 지금까지 이 세기의 가장 큰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물리적 행동을 발견한 셈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이상이라면 우리는 의식, 물질, 그리고 공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무언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공식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조화된 신호, 제어된 방출, 포인팅 메커니즘, 내장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자신이 옹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문헌에서 전례가 없는 현상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할 때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일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덜 혼란스럽고 더 체계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논리가 무작위성을 암시하는 곳에서 패턴이 나타나고 우리가 고요함만을 기대했던 곳에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나이 에틸레이스와 같은 성간 천체들은 우리의 현재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 정보 또는 역학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빔으로 돌아가서 일부 전문가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새로운 데이터는 관찰된 반복이 단순한 순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듬이 있고 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다양한 규모로 반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프랙탈 구조, 자연 코드, 자기 조직화 과정을 연상시키는 영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상당한 내부 활동이 없는 성간 천체에서 예상되는 레퍼토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상이 더 이상 우연적이지 않을 때 그것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레나이 에이틸레이스가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안정한 궤적이 단순한 잔여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빔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부분, 그리고 많은 팀이 직면하기를 꺼리는 부분은 빔에서 방출되는 패턴이 다음과 같은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와 함께 응답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사건들과 동기화된 적응적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비로운 비약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 조사에서 가장 불안한 정신적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라면 성간 물체는 궤도와 빛의 정렬이 감지의 이상적인 정확한 순간에 지구를 향해 정밀한 빔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Saying ATLAS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나이 에틸레이스는 무엇을 알아차렸나요? 이 분석의 후속편을 보고 싶거나 조사의 다음 장을 따라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이 독립적인 연구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며 우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